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이 3월 26일 천안함이 복침된 날로부터 8년째 되는 날입니다. 2010년 3월 26일 밤에 북한의 잠수정에 의해서 천안함이 복침되어서 46명이 전사했습니다. 순직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5나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조사단을 꾸려가지고 조사를 했고, 폭침에 사용한 어뢰 파편, 거기에 1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을 건져 올림으로써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북한 소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월 24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했습니다. 그 대북 제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을 조작했다, 재조사하자, 천안함 폭침 재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올라옵니다.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놓고 논쟁하는 거하고 비슷한, 태양이 서쪽에서 뜨느냐 동쪽에서 뜨느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과 비슷한 야만적, 약간 정신병동적 현상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배운 사람들일수록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바보 멍청이 같은 대답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자본주의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성향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핵 위기를 맞이해가지고 한국 대통령보다 더 열심히 북핵 제거에 앞장서고 나서는, 한국으로서 보면 정말 고마운 지도자인데, 트럼프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24%밖에 안 됩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지난 3월 중순입니다. 24%. 오바마 좋아한다는 사람은 71%나 돼 있었어요. 이러면은 이게 참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 더합니다.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아베 총리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확실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지가, 호감도를 가진 사람이 5%밖에 안 됩니다. 5%. 그런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핵으로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는 늘어가지고, 과거보다 2배나 늘어가지고 10%에 달하고, 한국 사회의 중견층을 형성하는 50대에서는 16%나 됩니다. 이것과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른들 중에 30%, 그 30%가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다. 이걸 다 합치면은 한국은 정신적인 면에서는 분열증을 일으키고 있다. 인지 부조화증이다. 자살 충동의 나라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신병적 진단을 하면은 한국은 정신분열 증세다. 만약 한국이 사람이라고 그런다면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부잣집 아들쯤 되겠죠. 그런데 정신적으로 망가져 버렸다. 어떤 점에서 망가졌느냐? 진위를 구별하지 못한다.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다.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리해서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신을 지켜주려는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의사가 진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잘못 다루다가는 언젠가는 자해 행위를 한다든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할지도 모르겠다. 좋은 집안에 심지어 재벌 아들도 자살합니다. 그런 존재로 진단을 할 겁니다. 한국이란 이 나라를. 그런 데서 내일이 3월 26일이니까 3월 26일 되면 언론이 좀 보도를 하지만 그 지나면 또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저는 옛날부터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감옥으로 보내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 유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유럽의 10개 이상 되는 나라에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사람은 감옥으로 보낸다는 법이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안함 폭침, 6.25 남침을 부정하는 자들은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그런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죠. 월간조선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 부정했던 인사들의 말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훈 월간조선 기자가 이가 막 자료 검색을 해가지고 아마 구글이나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그런 말들을 뽑았는데 이런 말들을 이걸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지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것은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는다고 믿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이 발언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소위 지도층 인사가 되어 있고 지금은 집권 세력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번 몇 개를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월간조선 기자가 월간조선 사이트에 올린 글입니다. 발언들입니다. 동국대 교수 강모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수구 세력이 사건화한 것이다. 2010년 6월 1일 동국대 정년퇴임 강연에서 했답니다. 김명옥 한신대 석좌 교수는 천안함 북소행 발표는 웃기는 개그다. 0.0001%도 설득이 안 된다. 2010년 5월 23일 봉원사 부처님 오신 날 대법회 강연에서 한 발언입니다. YTN 노조위원장을 했다는 사람은 이 기자일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가 내놓은 결과를 뒷받침하는 천안함의 근거들은 거의 대부분 다 깨졌다. 다만 정부가 아니라 우길 뿐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조사단 발표는 길에서 돌 하나 주워가지고 구석기 시대 돌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는 정확한 데이터들이 없다. 1번이라고 적힌 의뢰가 발견된 다음에 한 이야기입니다. 해군이 제공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천안함은 사고가 난 3월 26일 오후 9시 5분부터 9분 사이에 남동쪽으로 항해하다가 북서진하기 위해 유턴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6.5노트에서 9노트로 급격히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회전을 하면서 그물망에 스크류가 걸렸거나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속력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거로 그물망에 걸려있던 스크류가 감기면서 그 해저 밑바닥에 있던 기뢰가 딸려와 나중에 폭파된 것이 아닌가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다.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입니다. 소설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북한을 잘 관리하고 평화를 구축해야 함에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한을 자극해 억울하게 장병이 수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화나게 하는 발언 아닙니까? 북한을 자극해서 할 수 없이 참고 참던 김정일이가 해군을 쳤다. 시각이 완전히 북한 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안함 사태를 국민이 믿지 않는 이유는 정부 여당의 유리한 시기에 발표됐다는 강력하고 합리적인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리한 시기에 발표된 게 아니라 바로 그 시기에 북한 정권이 천안함 폭침을 한 거죠. 이것은
일에게 따져야 될 것을 이명박 정부에 따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당시입니다. 지금 현재군요. 민주평화당 요새로 생겼으니까. 하필이면 일본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도 의문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 와서 한 푼도 안 퍼줬거든요. 안 퍼주니까 대북 관계가 좋습니까? 설사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이라고 완전히 규정하더라도 그런 일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야지 왜 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강도 피해자한테 왜 강도가 들어오도록 만들었냐고 따지는 격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소속의 한 신부는 천안함 사건은 정부가 종북 세력을 단속하기 위하여 억지로 북한 소행으로 조작한 것이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금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이라는데 2010년 5월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안함 사건은 정부가 적당히 장난치려다 커져버린 것이다. 사건 처리 과정에 정치적 의도나 고려가 개입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천안함 사건으로 미국이 취하는 이득 많다. 당장 무기 파는 데 도움이 된다. 의뢰 공격이라기보다는 국방당국에서 은폐하고 싶은 유형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과의 인터뷰군요. 그 다음에 백범기념관에서는 MB의 5.24 대북 조치는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를 능가하는 헌정 파괴 조치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귀신같이 와서 한 발에 격침시키고 도망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니. 신상철 스프라이즈 대표라는 사람은 폭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의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등등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세균 현재 국회의장은 현재는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이 했다니까 그럼 북한이 했다고 치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른바 지도층이라는 사람, 지금 집권 세력이 된 사람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김정은이 호감을 가진 사람이 10%나 된다 하는 이런 정신병동적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국방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국방은 그 누군가가 해준다. 국방 문제 가지고 우리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신경 끄고 살자.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북한도 위협적인 존재가 안 되는 거죠. 국방에 관심이 없으면은 북한 정권이나 종북 세력이나 간첩을 보고도 화도 나지 않고 경계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친구처럼 되죠. 좋은 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누적돼 온 결과로서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을 싫어하는 여론이 핵 위기가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3배로 늘었다. 김정은을 좋아하는 여론이 2배로 늘었다. 이 결과로서 한국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이 수치적으로 규명이 됩니다. 국가 자살 충동입니다. 개인은 자살을 하지만 국가는 자살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국이 예외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그 방향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